밤 중요한 이벤트들이 업데이트되면서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시장의 반응이 오늘 중요할 텐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좀 소외받았습니다. 아시아 증시 안에서 일본과 대만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상반기에 먼저 갔던 탓일까 3,200선을 오히려 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복귀를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아시아 증시 안에서의 그 온도차 속에서 오늘 봐야 될 포인트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프리마켓 시세에서의 반등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반도체주들이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가 이틀째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엔비디아는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0.75%, 삼성전자가 0.6%의 반등 움직임으로 어제 반도체 관련한 이 관세 부과 소식에 흔들렸던 종목들이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프리마켓 시세에서 좋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는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늘 2차 전지의 행보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바이오가 어제 좀 강했었죠. 개별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쪽, 특히 비만 치료제 쪽으로 선별적 강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펩트론이 다시금 반등에 나서며 1.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HLB는 또 빠지고 있고요. ABL 바이오도 약세 움직임 보여주곤 있는데요. 종목별로 선별적인 등락이 나오고 있어서 그 전략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방원 관련해서 변동성을 체크해 보셨을 텐데요. 방사는 현재 빠지고 원전도 개별적인 단독 보도 내용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은 단독 행보 보이면서 마스카 프로젝트, 그러니까 한미, 조선과 관련된 협력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반영하면서 프리마켓 시세에서도 독보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인데요. 재건주들 급등세 이어주고 있습니다. SY 스틸텍이 6%의 급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 대동기업 TYM 같이 상승입니다. 이제 10일 안에는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재건주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주들이 크게 빠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자, 주요 포인트 바로 넘어가서 재건을 움직이고 있는 이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는요. 지난 15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만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정상 이렇게 이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영토 논의와 관련돼서 푸틴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요.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됐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지금도 속보가 계속돼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세 곳에서 만나서 우크라 안보 보장 그리고 영토 교환을 논의했다라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가 가장 궁금하셨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3자 회담을 진행하는 와중에 잠시 일시 중지하고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했더니 젤렌스키와 푸틴의 양자 회담을 위해서 회담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만나고 그다음에 미국과 합쳐서 3자 회담을 그다음에 진행할 거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 영토 논의인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논의는 3자 회담에서 다시 한번 구체화될 거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되고 있는 이런 속보들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영토 문제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계속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쪽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나토 사무총장은 이 진정한 돌파구이자 큰 변화를 이뤄냈던 회담이었다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곧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언제 만나는지 한 10일 안에면 영토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구체화된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합쳐서 3자 회담에서 완전한 휴전 혹은 종전으로 이어지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새로운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유럽 자금을 활용해서 안보 보장의 대가로 미국에 1,000억 달러의 무기를 구매할 거야라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적으로 500억 달러에 달하는 드론과 관련된 이 공동협정도 제안할 거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트럼프 귀가 솔깃할까요? 이 내용 받아들여질지 회담과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이제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재건주들 앞서 프리마켓 시세에서 보셨다시피 SY 스틸텍, 전진건설 로봇
이런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 급등한 이후에 어제는 변동성을 자아내면서 종목별로 희비가 많이 교차했습니다. 특히나 관세부가 이야기가 나오며 건설기계 쪽이 크게 흔들리기도 했었는데요. 다시금 재건 모멘텀이 강하게 붙게 된다면 여기에서 오히려 세론을 대비해야 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관점으로 전략을 세울지 함께 보시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같이 그 갈림길에서의 변동성을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한미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나토 쪽에서 5% 인상했잖아요. 이를 관련해서 청구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내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독 보도라서 추가적인 팩트체크 중요하겠고요. 이와 플러스로 남북 경협까지 테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다음은 신재생입니다. 어제도 꿈틀거렸던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풍력주를 중심으로 한 차례 더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도 어제 움직였던 태양광과 함께 풍력주들까지 이 시세의 확산이 가능할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지침 완화된 부분 어제도 전해드렸죠. ITC, PTC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세액공제 받는 그 수치 조건이 바뀐 게 핵심이고요. 프로젝트 건설 시작 지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두 가지 변경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총 프로젝트 비용 5% 이상 지출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 착공한 것으로 간주해 주고요. 26년까지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26년 7월 4일 이내 착공하고 4년 내 가동하면 100% 세액공제가 된다라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붙었습니다. 태양광주 이틀째 급등 나왔고요. 베스타스는 RBC 캐피탈마켓에서 긍정적인 호평이 나오면서 이번에 수치 조건이 바뀌면서 수혜를 가져갈 거다라는 호평으로 크게 올라 15%의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영향받을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는 압도적으로 3사가 시세가 좋은데요. 사실 이 안에서도 시세가 조금 차별화된 움직임의 추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급등 이후 7월, 8월에는 쉬어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OCI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김태성 본부장, 우리 출연자의 최대 탑픽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제 한 차례 더 주목해보자라는 관심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세가 더 올라가며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 풍력 같은 종목들은 대체로 태양광보다는 시세가 이렇다 하게 두드러지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에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낸다면 종목은 어디로 좁혀봐야 될지 잠시 후 체크하죠. 자, 네카우입니다. 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격의 거인으로 네카우가 이제 다시금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두 기업 관련해서 단독 보도가 각각 나왔거든요. 아주 반갑습니다. 네이버는요. 네이버 페이 많이들 이용하시죠. 결제 시장. 우리 한국인 60%가 네이버 페이를 쓴다고 하는데요. 이 네이버 페이에서 두나무 100% 자회사인 증권 플러스 비상장 인수 추진합니다. 네이버가 인수 추진하게 되고 네이버 페이와 이 증권 플러스 관련해서 이제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와 국내 점유율 1위인 가상자산 플랫폼 업비트가 손잡아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재개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시너지를 내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거래액이 한 80조 원이기 때문에 이 거래액의 5%만 포인트라든지 이 결제 관련해서 전환을 하게 되면 스테이블 발행 시에 1,200억 원에서 1,600억 원의 이자이익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이버 전체적으로 AI와 관련돼서 명확한 그림을 못 그려주고 있다. 외형 성장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제 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두나무와 손잡고 명확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고요. 카카오는 다음 주에 이제 서클 경영진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많은 은행권과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카카오와도 만나는데 카카오 그룹을 대표해서 그 창구로 카카오페이가 나서게 됩니다. TF팀 출범 이후에 첫 대회 행보라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발행사와 논의하게 될지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정책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제 다음 달이면 10월이면 금융위에서 정부안 내놓게 된다라는 내용도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어떤 표준화를 그려가는 그 그림에 있어서 네카우가 분명한 입지를 다져갈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한 차례 더 하반기에 시세를 낼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이 종목은 왜 움직일까요? 원전주. 아까 말씀드렸는데 체코 원전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당시에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단독 보도를 통해 첫 보도가 나왔고요. 이후에도 타사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겠는데 원전 1기당 기자재 9천억 원, 기술 사용료 2,400억 원. 이것을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야 된다라는 독소 조항입니다. 여기서 우리 쪽으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내용인 만큼 지켜보시고요. 아래쪽으로 이 조선 협력 더욱더 한미 단단해진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힘 받고 있는 조선주들 정리해드렸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삼성중공업에서 분사된 기자재 기업 에센시스가 데뷔하거든요. 그 여파까지 같이 지켜보시죠.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호가 볼까요? 야간 선물 지수에서 소폭 올랐던 우리 지수인데요. 지금 약보합권이네요. 3,172선, 어제 내줬던 3,200선, 오늘 회복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는 양지수가 파란불 들어서 쉽진 않아 보입니다. 전략 보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과장,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과장님, 미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정상의 회담 여기에 시장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3자 회담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전 가까워지면 재건주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은 팔 시점일까 어때요? 네, 일단 당분간은 재건주 센터에 굉장히 좀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폴리마켓에서 일단 3자 회동 가능성이 뭐 50% 이상으로 치고 올라온 상황이고 또 일단 2주 안에 성사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오늘 아침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재건 관련주에 대한 센터의 긍정적 이슈이긴 한데 이런 부분이 이제 당일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재건이 이루어졌을 때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익 증가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재건이 된다면 대형 건설주 정도가 이익단에서 좀 수혜를 보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건주보다는 오히려 이런 평화협정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방산주를 지금은 오히려 좀 모아가는 시기로 삼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트럼프가 관세 이후에 일단 외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이슈가 좀 끝나고 난다면 또 대북 관련된 이슈를 그러니까 또 시장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방산주로 모아가는 시기 그리고 대북 관련주로 좀 모아가는 시기로 삼으면 어떨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재건 그러니까 휴전이 가까워질수록 조정받고 있는 방산과 경협 그다음 넥스트 테마까지 지금 공략할 시기 이렇게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청정에너지 관련해서 이틀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여전히 좋습니다. 이 부분 김경국 과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반등세를 나타내고는 있는데 종목별로 위치가 좀 달라요. 추가적으로 이 모멘텀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조선 쪽 말씀하신 건가요? 청정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네, 맞습니다. 풍력까지. 일단 신재생에너지 쪽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법안 제정과 관련해서 일단 세액공제가 30년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일단은 신재생에너지 쪽 태양광 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그제도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근데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전일 미국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태양광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어제는 이제 반응을 제대로 못 해줬고 오늘은 반응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태양광 쪽에는 역시 한화솔루션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풍력 쪽에는
일단 CS 윈드 정도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인 SK 이터닉스 같은 회사도 이제 디벨로퍼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쪽 이익단을 구조화하고 여러 업체들 전력 구매 계약을 설계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태양광 산업이 향후에 진행이 원활하게 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어디까지 보세요? 지금 분위기는 좋네요. 쭉 네, 올라오고 분위기는 있는데. 일단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목표가는 3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2만 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35,000원 이터닉스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음은요, 네카오 궁금합니다. 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사실 두 분께 다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부족해요. 이 부분 관심주로 가져와 주신 우리 이정우 팀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어딜 봐야 돼요? 저는 네이버보다는 지금 카카오가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왜요? 있어요.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AI 쪽으로 조금 더 편중된 모세가 나왔던 모세가 이제 두나무까지도 인수설이 나와주면서 스테이블 코인 쪽을 조금 더 강화하는 모세가 나오고 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뱅크, 페이, 어떻게 카카오 플랫폼까지도 다 삼위일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카카오에서 이제 9월달에 있은 컨퍼런스에서 이제 오픈 AI와 협약하고 있는 AI 서비스를 이제는 공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AI 관련해가지고 네이버보다도 조금 더 앞서가는 모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관세 얘기나 어떻게 본다면 어떤 종목들이 피해를 보니 어떤 종목들이 더 수혜를 보니 약간 이런 것보다는 약간 피해갈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IT 쪽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서 관심주로 카카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보세요? 네,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카카오군요. 네이버를 계속 좋게 봐주셨는데요. 오픈 AI와의 손을 잡고 빅테크와의 진격할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기대를 걸어보자. 목표가 8만 원으로 꽤 높게 잡아주셨거든요. 잠시 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은 본장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계속 상승으로 돌아섰네요. 양전한 지수입니다. 3,184선으로 0.2%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 798선의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전략 더 구체화시킬게요.